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둔 4050 국민입니다. 평범한 주부인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복귀 하시는데 작은아마 힘이 되고자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직무복귀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 사랑하는 리더는 윤석열 대통령이시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2월 3일 비상계엄 후에 50여일이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렇지 않은데요. 그때까지 저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정치 무식자였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그날 느꼈던 감정은 공포하고 실망감이었는데요. 6시에 기상을 했고 저희 둘째 아들이 엄마 계엄이래요 라는 말을 들으니까 일단 굉장히 황당했어요. 정말 갑자기 웬 계엄? 그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핸드폰을 폈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니까. 유튜브에서 일단 보여주는 저한테 언론은 MBC라던가 KBS, SBS, JTBC, YTN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큰 언론 매체들이 저한테 계엄에 대해서 정보를 줬어요.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거는 군인들이 총 들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모습이라던가 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방송하는 국회의원도 있었고 또 군중 속에서 뭐 못 들어가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국회의원도 있었고 군인이 갖고 있는 총을 자기 가슴에다가 갖다 대면서 뭐 어떻게 해봐라라는 식으로다가 외치는 여자 국회의원까지 얼핏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계엄이랑 비스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지 의결을 했고 6시간 만에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해지를 했다고 발표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 나니까 끝나가지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계엄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5.16 군사정변이라던가 뭐 12.12 사태라던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계엄이었던 거죠. 이렇게 계엄이 있었고 그 후에도 저는 약간 실망스러워. 왜냐면 제가 뽑았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아직 이게 다 끝난 것 같지 않게 사람들이 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는 상태에서 며칠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한테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요인이 있어요. 저희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가 있는데 저희 가족을 소개하자면 저희 아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나가십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어떤 타입이신지 아실 거예요. 아빠는 보수 성향을 가지신 우파 지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애국심도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저희 큰언니는 한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을 하고 후원까지도 할 정도로 민주당 쪽을 지지하던 타입이었는데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고 돌아서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상태에 머물렀던 사람이고요. 저는 정치는 알지도 못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알려고 노력도 안 했던 그냥 정치 무식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빠랑 언니랑 부딪히면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서로 곤란하고 큰 소리도 오갔기 때문에 정치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 후에는 아빠가 저희한테 설득하려고 알려주시려고 왜냐면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노력하실 때 듣고는 있으나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저희 단체 카톡방에 언니가 어느 날서부턴가 막 정치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민주당이 아닌 어,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뭐 국민청원이라던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URL을 퍼서 날라주기 시작을 하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면서 큰일 나겠다는 식으로 언니가 말을 해요. 언니가 목소리를 높이죠. 그리고 저희 언니는 경제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본인의 생각을 굉장히 솔직하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게다가 언니는 민주당원이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감없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언니의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들으면서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 진짜 이래? 라고서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일단 물음표가 생겨요. 언니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아빠가 저를 설득하려고 했다면 이해하고 아빠 원래 그런
성향을, 아니,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계시니까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빠가 아닌 반대적인 입장을 가졌던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도 이쯤 돼서 저한테 뉴 미디어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뭐 펀앤드 마이크라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채널이 있는지도. 그리고 그라운드씨 김성원 대표님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또 매일신문 이런 식의 뉴미디어가 저한테 소개되고, 뭐 천조국 파랭이님,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채널이 떴을까 싶게 전환기 선생님의 꽃보다 전환기이란 채널이 저한테 뜨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상해서 공부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전환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2030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쓴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과거 영상들도 보면서 거의 공부하듯이 그 영상들을 봤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역사에 대해서 공과를 갖다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 성향을 갖다가 갖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는데 그러던 과정 중에 성관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영상을 올리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도 이제 언니한테도 듣고 그 뒤로 소개되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라운드 씨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면서 얻었던 지식들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팩트 기반으로다가 맞는 말씀을 하셨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성관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전환길 강사님을 뭐 구글에 고발하겠다. 그리고 일벌백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썸네일 자극적으로 돼가지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인도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 후로 이제 영상들도 올리시고 그리고 또 다른 매체에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랑 매칭되지 않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몰아가나 하는 부분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큰 언론들은 정말 편파적이고 일부만 보여주고 확대해서 얘기해주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를 제가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담화문 같은 거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줄탄핵 부분, 첫 번째로 줄탄핵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시기 전까지 22번의 탄핵이 있었고 그 후에 7번의 탄핵, 그래서 총 29번의 탄핵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전시 상황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은 없었지만 대통령님께서 행정을 이제 국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같이 상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라 살림이라던가 나라의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뭐 국방부 장관이라던가 행방부 장관, 경찰총장 이런 분들을 다 탄핵해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은 과연 누가 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죠? 이러면 행정에 마비가 오잖아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요. 또 2025년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가정에도 가정주부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라고 하면은 남편이 돈을 벌어서 돈을 줘야지 반찬거리도 사고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아이들 교육도 하는데 돈은 안 주면서 살림만 하라고 그러면 살림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25년을 위한 정부 예산이 있는데 삭감된 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조폭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 때려잡는 검찰들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삭감해서 빵원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뭔가 하실 때 당연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이 뭘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사용해야 되는 특활비라는 부분도 빵원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경찰들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돈 주셔야죠. 그래야지 그분들이 그런 돈을 쓰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그런 부분도 영원으로 만들어버렸댔지? 그리고 저는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저희 군인들 이제 월급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 정말 군대 가는 거 솔직히 원하지도 않는 아이들도 많고 가더라도 그건 정말 큰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3까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학 가서 조금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그 시간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을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급을 올려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빵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간첩 같은 경우 간첩이 과연 없을까요? 언젠가부터 더 우리나라는 더 분열되기 시작했잖아요. 여자, 남자로 나뉘어서 서로 막 무슨 뭐 혐오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세대와 세대를 나누는 그런 부분,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들의 갈등 같은 것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 진짜 누가 편가르기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느낌적인 느낌이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다가 미국에서도 간첩이 중국 간첩들이 잡혀 들어갔고 필리핀에서도 뭐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간첩이어서 잡혀 들어가고 뭐 영국이라던가 세계적으로다가 중국 간첩들이 잡혀가는데 정작 정말 많은 관련이 있는 뭐 북한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정말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간첩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도 만들 수가 없게 돼버렸고 하면은 정말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정말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마비인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비상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저만 하더라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50여 일인 거죠. 그 전에는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예전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의 일상이 좀 이렇게 바쁘게 해야 되는 일들로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 전업주부가 된 다음부터는 뭐 살림하는 부분, 그리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보고 싶은 유튜브로 공부도 하지만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상계엄 후에는 그런 시간이 물론 이제 운동이라던가 해야 되는 일은 하지만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부해야지.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배워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정말 머리 한 대 땅 맞은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맨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통령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전화기 강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또 김성원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계몽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생각이 변해가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뉴 미디어를 통한 학습이었던 거죠. 뭐 펀앤드마이크, 그라운드시, 그리고 매일신문, 그리고 언니 채널, 언니가 올려주는 그런 부분들, 올댓머니,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전환기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공부하고 복습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알게 된 부분이 그만큼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뭔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가족 식구들은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집회에 참여하고, 마냥 참여하지 못하면서 마음은 불편해요. 왜냐면 날은 추운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은 되니까 카톡창만 바라보게 되고 가족들이 집회에 나가 있는 시간에 카톡창만 보고 뭐 영상을 언제 보내줄까? 답은 언제 줄까? 막 이러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아쉬웠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저희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1월 마지막 주에 저도 집회에 가고 싶어서 가겠다고 이제 식구들에게 선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나가지 못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저를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치적으로 관심도 없었는데 너무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건 아닐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안전이 걱정되기 때문에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거를 뿌리치고 제가 막 강하게 나갈 수가 없어서 그 마지막 주는 제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또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복귀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목소리를 내고 싶고 힘을 내고 싶다. 반드시 돌아오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허락을 맡은 거죠. 그래서 2월 1일 전환기 선생님께서 이때 부산으로다가 모여달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울음을 토해내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데 정말 강하게 그런 부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당연히 가야겠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집회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이 뭔가 변화를 가지고 행동을 할 때는 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행동하는 가족들이 저에게 계기가 되었고, 저희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었고, 저는 아산 거주자이기 때문에 부산까지의 거리는 꽤 멉니다. 다행히 기차표가 그 집회 시간에 맞춰서 갈 수는 없었지만 좀 이른 시간엔 기차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준비하고 5시부터 준비해서 기차 타고 부산에 가서 식구들하고 합류해서 집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식구들이랑 함께이기 때문에 첫 집회지만 든든한 마음으로다가 참석할 수 있었고, 가는 길도 굉장히 파이팅 넘쳤던 게, 가는 길에 집회 가시는 어르신들도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도착했고, 부산역에서 정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정거장 더 가서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성향상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안 가는 타입인데요. 정말 역 빠져나오는데 길에도 사람들이 쭉 있었고, 그 다음에 광장 채우고 그 역 부분에 위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차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조금 자리 잡을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연설을 듣고, 건물들을 보면은 건물들 옥상에도 막 사람들이 서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는 거죠, 연설을. 날씨가 비가 오고 많이 추웠는데도 우비도 입으시고 또 우산도 쓰시고, 보면은 다 젖어요. 우산 써도 서로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산을 끄신 분들도 있었고,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도 다 맞기 때문에 머리도 젖고 옷도 젖고 다 젖는데, 연설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산도 쓰시지도 않고 진짜 몸을 갖다가 아끼시지 않으면서도 연설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서서 3시간 넘게 4시간 가까이 그렇게 연설을 들을 수가 있었고, 구호 외치고 그렇게 같은 뜻을 갖고 한 마음으로 모여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1번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토요일날 집회 참석하는 것. 이번 주는 광화문으로 갈 예정이고요. 자매들이랑 아빠랑 모여서 광화문에서 집회에 참석을 할 거고요. 집회 참석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광화문도 있고 안국역도 있고, 이번 주는 전환기 강사님께서 대구에 가신다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열리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참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주하는 곳에는 아직 집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광화문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꾸준하게 집회 참석해서 대통령님께서 직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쳐서 좋은 에너지를 내서 대통령님께서 직무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구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언니한테 배운 건데, 스탑 더 스틸이라는 책이랑 윤석열의 길이라는 책을 지금 2권을 제가 교보문고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일단 책을 2권을 사게 되면 배송비가 없기 때문에 이점이고요.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스탑 더 스틸이라는 책을 사서 보여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의 길이라는 책을 사서 보면서 대통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해야죠. 편향된 그런 언론 매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정보를 주는 그런 매체들, 그라운드씨라던가 펀앤드마이크, 그리고 매일신문, 그리고 저희 언니 채널인 올댓머니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모르는 거는 채워나가면 되니까, 과거에 제가 정말 정치 무식자였던 부분을 반성하지만 반성해서 끝낼 게 아니라 채워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뉴미디어에 댓글도 달아야 되고 또 좋아요도 표시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범한 국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직무복귀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걸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